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비도 휘몰아치고 바람도 세게 분다 그러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5월 28일 오전 6시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이준석은 지금 태풍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신드롬이다. 이준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준석 현상이 이것은 안철수, 윤석열 또는 제3지대 바람을 압도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의 이준석을 필두로 한 개혁이 과거의 안철수, 현재의 안철수, 또 현재의 윤석열과 또 현재의 제3지대 정치권의 바람을 압도하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후 늦게 오후 5시쯤 발표하기로 했던 국힘의 예비 경선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오전 8시로 미룬다 그러죠. 그 주된 원인이 20대 여성의 여론조사가 미달되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자서전을 6월 달에 6월 중에 출간을 하고 정치 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그 윤석열의 자서전 문제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좀 다루겠고요. 이준석이가 국힘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국힘은 개혁의 물결에 지금 동성을 했고 민심에 올라탔고 또 개혁을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가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강적이 왔어요. 이준석이랑 강적이 오고 이준석이는 안철수와 윤석열과 과거의 반기문이나 고건의 바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짐작하시는 분이 있죠. 이준석이 요새 국힘에 당선되면은 대표에 당선되면은 6년 후에 대권은 이준석으로 간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지금 언론의 지형을 이렇게 보면은 또 국힘을 통한 국힘 기득권, 국힘 중진 세력, 쉽게 말해서 4선 이상, 3선 이상들의 세력에 의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지금 국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 강력한 기득권의 저항이 이준석과 맞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언론 지형에 보면은 대부분에 나오는 것이 과연 이준석이가 본선에서도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이 돼 있고 또 과연 당원 투표를 넘어갈 것인가 당원 투표를 이기고 당대표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국힘의 당권 주자들이나 또는 최고위원 주자들이 사칭 우파 유튜버들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만큼 이준석한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주호영 나경원은 물론이고 홍준표도 물론이고 국힘의 기득 세력은 또는 사칭 우파 세력은 이준석한테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패배주의에 드디어 몰입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현재까지 국힘의 생태계였어요. 이준석이는 지금 1인 필마로 싸우고 있습니다. 1인 필마로. 그래서 지금 정치 기자들을 전 안 믿는 편인데요. 인터넷 기자들 특히 중심으로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오만 추측 기사가 다 나오고 또 그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또는 전체 정치 권력과 카르텔을 갖고 있죠. 여권이든 야권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는 보수 우파 참칭입니다. 참칭 우파 세력들이 지금 언론 찌라시 또는 인터넷 찌라시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죽이기, 나경원, 주호영 편들기, 또 기존의 국힘이 그죠? 수십 년 동안 국힘이 보수를 지탱했던 그 세력들하고 지금 언론, 인터넷 찌라시들이 연계가 들어갔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가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준석은 지금 안철수나 윤석열하고 확실히 달라요. 음? 나경원이나 주호영이가 지금 주호영은 안 됩니다. 나경원하고 결국은 이준석하고 다툼이 가는데요. 현재 추세대로 가면 나경원이는 이준석한테 현격한 차로 진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갈 수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70년 보수 아성 아닙니까? TK, PK가. 그죠? 그걸 어떻게 그 당원들이 개혁 정신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인데요. 저도 이 길이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이가. 지금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가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어 실제적으로 적고 지들은 주호영이는 803에서 5선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주호영이가 몸담고 있는 그 당과 그 당은 5년 동안 내리 참패를 했고 대형 선거들을 나경원이는 스스로 참패를 했고 그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주호영이는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낭만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낭만을 끌고 오는 게 뭐냐? 나경원이는 용광로, 주호영이는 통합 이런 식으로 외치죠. 그게 낭만적 패배주의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내에서 그죠? 원희룡과 유승민이라는 대권 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키우려는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이하고 유승민, 이재명이하고 원희룡이 붙으면은 형편없이 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대권 주자들 다 없다고 치고 결국은 49대 51 가요. 그때 가서도. 키울 생각을 않고 그냥 윤석열의 입당, 안철수의 입당만 외치고 있어요. 그걸 통합이라 그러는데 왜 통합을 국힘 내부에서는 안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강이라며요. 왜 국힘 내부를 통합 않고 왜 외부의 사람들을 갖다가 영입하면서 그걸 용광로라 그러고 그걸 통합이라 그러고 하느냐 이거죠. 컨텐츠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나 이준석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드렸기를 이준석이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다르다. 안철수도 벌써 정치연에 나온 정치권에 한지 11년이에요. 11년 동안 안철수는 계속 세가 약해지고 계속 사람이 떠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준석은 10년의 정치적 경험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그 정치력과 경험을 축적을 했고 10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보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와 싸우고 탈당도 하고 입당도 하고 또 쉽게 말해서 좌파 문시정권 노무현 정권하고 싸운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 10년 동안 이준석이가 절차 탕마의 시기를 갖고 절차 탕마를 하다가 이제는 당대표로 국힘을 개혁시켜야 한다는 목표점에 도달한 거죠. 이준석의 10년의 자충우돌과 적진 공격과 토론에 의해서 그 경험을 쌓은 실력과 경륜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범접할 수 없죠. 솔직히 윤석열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25년 검사 생활이고 정치를 안 해봤고 다른 일을 안 해봤고 문재인을 치는 용기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준석이가 국힘 당대표로 가면은 윤석열이도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준석이가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6년 후에 미래 권력. 윤석열이는 1년 후에 10개월 후에 미래 권력일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과 식견은 이준석이가 윤석열보다 훨씬 많고 풍부하다 하는 것이죠. 전략 전술을 누가 구사할 것인가? 이준석이가 구사한다. 결국은 윤석열이는 정치권에서 일천한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늘 현재까지 단 1일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안철수는 11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항상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아직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간보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안철수도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이준석이는 10년의 정치 경험과 그 전략 전술을 구상하는 미래 세대다 하고 세대 교체를 통한 미래 세대고 미래 권력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 8시에 예비경선 1위로 이준석이가 등극되고 그 추세를 갖다가 펌프질하기 위해서 그 추세를 갖다가 말이죠.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당계획에 들어가고 국힘을 접수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가 말했다시피 박근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미래를 보고 이준석하고 손수전을 벌였죠. 손수전계 애 낳고 잘 사는지 모르겠고 박근혜 세력 중에서 단 한 명 남은 게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다 그래가지고 정당성을 갖다가 인정했다 그래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박근혜는 10년 전에 10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이준석을 갖다가 비대위원, 그죠? 지도부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가장 기뻐할 사람의 또 하나가 김종인 씨다. 김종인 씨도 박근혜에 봉사했고 김종인 씨가 원하고 고고TV 같은 개혁 보수주의자가 원한 것이 그죠? 일단 당을 개혁하라. 당을 개혁하지 않고는 외부 인사들도 영입해서는 시너지를 못 낸다. 그게 4.7 보선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은 10년 동안 누가 뭐래도 보수 쪽이었죠. 개혁 보수 쪽이었죠. 좌파로 간 적이 하나 없죠. 좌파 평론가들을 다 물리치고, 그죠? 날카로운 칼로 좌파 평론가들, 좌파 정치인들, 진중권 같은 좌파 지식인들과 토론을 붙으면서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현실 정치인이에요. 평론가로 끝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안철수하고 윤석열은 뜬금없는 정치인이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안철수가 강의를 하고 말이죠. 박원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민주당 대표가 되고 하다가 뜬금없는 정치 실험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고 윤석열이는 오늘까지 단 1일도 정치를 하지 않은 외부 세력이다. 윤석열과 안철수를 갖다가 국힘에 들여가지고 그렇죠. 국힘에 들여서 안철수는 지금도 국힘을 해치고 지가 접수하려고 그러고 윤석열도 결국은 접수를 하는 과정이죠. 중원의 깃발을 꽂고 국힘에 들어가는 국힘을 접수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안철수는 외부 세력이에요. 엄연히 보면은. 그렇죠? 국힘에서 자강을 이루는 것은 지금 결국은 이준석뿐이다. 물론 이준석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준석은 아주 명백하게 자기의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꿰도난 바 같이 말을 하죠. 그죠? 특별대우가 않겠다. 당박해 유력 대권주자 홍준표 대권주자가 안 돼. 하여튼 안철수 윤석열을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당을 흔들면 안 된다. 특별대우는 없다. 윤석열한테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문을 한짝 열어주되 윤석열만의 특정 주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들어와라. 그게 이준석이가 말한 6개월 유구론이죠. 최소한 유구는 되라. 따라서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되도록이면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저랑 견해가 많이 달라요.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당이 혼란에 빠지고 친박이나 비탄핵 세력에 의해서 윤석열이 공격을 받고 내분에 빠지면은 당의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되니 빨리 들어와서 윤석열은 당에서 투쟁을 하고 검증을 받아라.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는 안철수란 한 마리의 소, 국당은 그건 안철수 거 아니에요. 안철수 1인 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퀄 소,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그러나 253개의 지역구를 갖다가 알받게 하고 있는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의 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없다. 한 방에 끊어버리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는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윤석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안철수는 항상 변화하는데 지가 변화에 몸을 대가지고 지금 악성으로 변화되고 있죠. 안철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점점 더 봐야 되는데 점점 축소지향이 되고 있죠. 일본 애들 같이. 일본 애들의 특징이 뭐죠? 축소지향의 일본인이에요. 그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화를 이끄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죠? 지금 윤석열이가 미직거리는 것도 안철수는 항상 간을 보는 것도 변화가 뭔지를 몰라.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것도 지금 변화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이준석은 10년 동안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국힘 당대표를 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 그러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안철수나 윤석열이는 이준석 같이 변화를 이끄는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건 나경원 주호영은 안 되고 대단하다 할 수 없고 그게 뭐 국힘의 한계인데 어떻게 해요? 내년 선거에서는 대선에서는 누가 빨리 변화하냐의 문제다. 거기 중심에 이준석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준석의 영향력은 국힘의 영향력을 강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민주당에 세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전체 지형에 전체 정치 지형에 이준석이가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죠. 해외에서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준석이가 국힘 당대표가 되면 일본 애들은 그냥 놀랄 거야. 중국도 다루기 시작하고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도 드디어 한국의 보수가 바뀐다.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준석이 국힘 당대표로 되면. 그죠? 2, 3분만 더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자서전을 내면서 자기가 쓴 거 지금 한참 집필이 끝났다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서전을 내고 자서전 아래 자기의 정책이냐 이념을 갖다가 정책, 이념, 미래 이런 걸 갖다가 다 책 한 권에 써내고 정치권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데일리 하는 데에서는 6월 6일 현충일 날에 현충사를 참배하고 5.18 민주화 광장을 가고 정치선언을 할 것인다 그러는데 그런 기사 보면 내가 여기서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 정치라는 것이 과거부터 있었죠. 김영삼도 자서전을 내고 김대중도 자서전을 내고 그죠? 현역이 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들은 대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안철수 생각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지금까지 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운명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왔고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주워 먹은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지갑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우리가 돈다발을 그걸 턱 주워 먹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지. 문재인은 스스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투쟁에서 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대통령이고 안철수도 안철수의 생각이 IT 전문가로서 11년 동안 했는데 그 생각하고 다 달라. 지금 안철수 하는 거 보면은 그죠? 지같이 자서전 내놓고 말이야. 지금까지도 자서전은 고사하고 문재인과 같이 돼버렸어.
어떻게 그래 악성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지 다 이해가 안 가요. 요새 인터넷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대면 접촉보다는 SNS나 그죠? 인터넷으로 대중 연설과 대중의 호감을 이끄는 거는 맞죠. 근데 국민들이 자서전 하나 보고 합니까? 그리고 그 자서전 몇 명이나 봅니까? 그리고 삶에 지치고 현장에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분들이 무슨 자서전을 봅니까? 정치라는 건 육성이죠. 대면 접촉이죠. 아니, 미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 그 선진국 애들이 자서전 가지고 일어납니까? 이게 유치하고 유아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윤석열이는 지금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솔직히. 간 보는 거 확실해요, 지금, 3개월 동안. 무슨 상관 있어? 지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말든, 국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말든, 그죠? 정치에 관심 있으면 국민하고 대면 접촉을 올리고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지. 2달 만에 지 인생을 갖다 정리하는 자서전을 냅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가 들었겠어? 짜식기지. 그죠? 인터넷 시대고 온라인 시대지만은 그 자서전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차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요. 우리 쪽에서 대권 후보가 지금 유승민이나 그 원희룡이가 1, 2%뿐이 안 나오니까 그죠? 홍준표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30% 지지를 주고 있으니까 대안적 비판으로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붙여야 되니까 윤석열을 지금 띄우고 있죠. 저도. 그런데 행보 자체가 뭘 지가 말하면 되지. 뭘 측근이 그거 뭐 이완규라 그랬죠. 제가. 몇 명은 아실 거죠. 몇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완규라고. 요새 이제 이완규가 조금 이완규라는 특징적인 게 어제부터 나와요. 곧 나올 거라는 거지. 이제 윤석열이가 이쯤 되면은. 이완규 밑에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가 말하면 되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가 그래 측근들이 전부 다 법조계 아니야? 법조계 서울법대. 그 뭐가 있어 그거. 그리고 무슨 자서전 정치예요. 2달 동안 용량으로 공부한 거 가지고 몇 명 만난 거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그 책 한 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이준석의 자서전이 나을 것 같아, 내가. 이준석의 자서전이. 안철수는 자서전 해가지고 지금 망했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준석이가 야권 통합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강하다. 그죠? 이준석의 신드롬은 이번 국힘 당대표 선거에 끝날 것이 아니고, 그죠? 차차기 대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윤석열이가 차기의 대권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는 이준석과 김종인의 영향에 윤석열이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8시에 그 컷오프가 아마 1차 경선이 발표될 텐데요. 이준석이 무슨 1등 나옵니다. 열심히 또 8시 이후로 방송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수홍님 힘! 남 대표님 힘!